얼마 전에 그 가수 김호중 씨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종 선고된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해서 이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3년 6개월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지만 일단은 기소가 되는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은 배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경우보다는 높은 처벌 수위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오늘은 김호중 씨가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추측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호중 씨가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처음에 사실은 자기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열흘이 지난 시점에 입장문을 통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부분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0.03을 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운전한 이후에 수치가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측정 전에 변동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결국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음주 뺑소니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사고 미조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사고 미조치 사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굉장히 이제 회복 불능의 장애를 입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김호중 씨의 범죄 인력, 그냥 드러난 부분, 그 다음에 합의가 됐다라는 사정,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형사사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요건 해당성,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형사재판, 형사 절차, 뭐 진실규명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죄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인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정상, 그냥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없다, 내지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 등으로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해서 판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체적 진실에 도전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결국 증거를 없애거나, 근데 허위 진술했는데 막상 다른 증거로서 내 말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 드러났거나, 사건 현장에서 도주해서 수사를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 굉장한 차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이다, 형사 재판에 있어가지고 방해를 초래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제 CCTV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음주의 영향으로 이제 비틀거리는 모습이 이제 있었고, 수사 초기에도 같이 술을 마셨던 분들의 진술도 일부 확인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면서 변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속사에서 이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같이 좀 가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도 바뀌고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허위 자백을 시키기도 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경찰 수사가 좀 초동 단계부터 좀 혼란을 겪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많이 언론에 나타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디 뭐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돼버렸고, 실제로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 뒤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주 수치 측정 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음주운전 의율에 대해서 조금 지금 입법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런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질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증거인멸죄로 의율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인멸, 그 다음에 수사 초기 단계에 대한 혼선을 초래한 부분, 그 다음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했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그 다음에 공인으로서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법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초기부터 조금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